K리그와 J리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 오늘은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 K리그와 J리그의 격차가 왜 점점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충격적인 첫 경험. 중학교 선수 시절 동네 중학교에서 열린 일본 언더 13세 유스팀과의 경기에서 직접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14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팀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윙백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풀어나가거나 측면으로 연결해 크로스로 마무리하는 기본적인 방식. 당시엔 그게 당연한 축구라고 생각했죠. 일본 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바르셀로나 티키타카 전성기를 보는 듯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11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스위칭하고 원터치로 주고받으며 공을 소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축구다. 2. 프로 구단 숫자에서 시작되는 차이. 한국 K1 리그 12팀, K2 리그 13팀 25개 구단. 일본 J1 리그 20팀, J리그 20팀, J3 리그 20팀 총 60개 구단.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프로 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60개 구단이 모두 유소년팀 언더 18세, 언더 15세, 언더 12세를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로 구단만 60개인데 그 산하 유스팀까지 합치면 200팀이 넘는 유소년 시스템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겁니다. 3. 일본 철학이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 일본의 프로 구단은 단순히 팀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구단이 우리 팀의 축구 철학을 정해놓고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일관된 철학을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건 티키타카, 짧은 패스로 점유를 유지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 리버풀 하면 게겐프레싱, 공을 잊자마자 강하게 압박해 빠르게 되찾는 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강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이처럼 세계적인 클럽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갖듯 일본 J리그 구단들도 각자의 철학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철학이 일본 선수들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한다라는 정체성을 배우고 자랍니다. 결국 경기장에서 움직임과 패스워크가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4. 한국 단절된 육성 구조. 반대로 한국은 다릅니다. 프로 구단 산하 유스팀도 있지만 수가 적고 저변이 좁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학교 축구부 또는 클럽 축구부를 거칩니다. 문제는 여기서 철학의 단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본기, 중학교는 체력 위주, 고등학교는 전술훈련. 감독이나 코치가 바뀌면 훈련 방식과 철학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성장 과정에서 일관된 전술 철학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5.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격차. 이 차이는 실제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 원터치 패스, 공간 활용, 소유 중심의 유기적인 플레이. 한국 성인 무대로 올라갈수록 개인기와 돌파 시도조차 드뭅니다. 수비적인 팀을 만나면 공간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백패스로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기보다는 공을 돌리다 측면에서 단순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저 역시 중학교 때 일본 유스팀과 맞붙었을 때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전쟁 같은 마인드로 버티는 축구. 반면 일본은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축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경기장의 모든 장면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6. 리그 환경과 관중 문화 차이. 여기에 리그 환경도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J리그는 평균 관중 2만 명 이상, K리그는 평균 7,000명 수준. 일본은 지역 밀착형 운영으로 구단이 안정적이고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구단을 키웁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업 홍보 목적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7. 앞으로의 해법. 그렇다면 K리그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유소년 시스템 철학 통일. 프로학교 클럽이 협력해 선수들이 일관된 전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성구단 네트워크 확대. 단순히 프로 구단 수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 구단 재정 문제, 관중 부족으로 인한 수입 한계 등 구조적인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재 있는 학교 축구부나 클럽 축구부를 프로 구단, 산하의 2순위, 3순위 위성 구단으로 연결한다면 저변을 넓히면서도 철학과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도 일관된 육성 철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운영. 기업 중심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바뀌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팬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성 구단 전략. 나아가 해외에도 한국 학교와 교민 축구팀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해 K리그 구단의 해외 위성 구단으로 발전시킨다면 국내 육성 한계를 넘어 글로벌 스카우팅과 브랜드 확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동남아의 한국 학교나 교민 클럽을 K리그 구단 네트워크 안에 편입한다면 해외 유망주까지 K리그 철학 안에서 키워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K리그와 J리그의 차이는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와 철학, 시스템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동네 중학교에서 일본, 유스틴과 경기에 뛰었던 경험을 통해 이미 그 씨앗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았지만 일본은 숲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만 일본은 전술과 기술로 풀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우리가 보는 K리그와 J리그 격차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축구가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디서부터 변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